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유니스TV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오늘 광주에 와 있습니다. 광주 그러면 광주 바깥에 사시는 분들은 좀 조심스럽고 느낌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신데, 그럴수록 우리가 서로 더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 광주에서 모신 분들은 광주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좀 달라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호남 대안포럼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나름 우리 SNS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시고 전국적으로知名도가 있으신 분들인데 광주에 내려와서 만났습니다. 먼저 우리 호남 대안포럼 대표님께서 먼저 박 대표님부터. 안녕하세요. 호남 대안포럼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시는 일은? 저는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내과 의사로서 일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배운천입니다. 호남 대안포럼의 운영위원으로 참가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커피 루덴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호남 대안포럼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운영위원께서 해주시겠어요? 지금 정권이 이제 교체돼서 사정이 좀 많이 달라졌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호남에서 어떤 민주당이나 기존 그 주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우리가 호남에서도 정상적인 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서 만든 게 호남 대안포럼입니다. 그 말씀은 그 전에 너무 과도하게 동질적인 정치 분위기 속에서 별로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말씀이 좀 깔려 계신 것 같아요. 회장님은요, 우리 대표님?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았다라는 의견에 저는 동의하고요. 적절한 비판과 견제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만 그게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거버넌스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정치적인 분야로 진출까지는 힘들겠지만 시민사회만큼이라도 좀 이런 단체가 결성이 돼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바깥에서 우리 박 선생님 같은 경우 서울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 서울 생활을 오래 하실 때 서울 사람들한테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오신 출향민들한테 광주 사람이라 그래서 뭔가 차별받은 느낌이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차별이 이렇게 드러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이게 어떤 차별이라든가 어떤 비하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엿보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는 그런 걸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서로 깔려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 그런 느낌을 내가 예를 들면은 좀 이게 우스운 얘기긴 한데, 예전에 정말 어렸을 때 대학교 한 2학년 때 사귀었던 그런 여자친구가 있는데 집에서 저보고 헤어져라, 나랑 헤어져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헤어지라는 이유는 호남 사람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이 그랬고 이제 호남 사람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고, 직접 앞에서 이렇게 호남이라든가 이런 거 비하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분은 그렇게 그런 거는 거의 없었는데, 제가 광주 사람인지 모르고 이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제 광주 비하하는 그런 밈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홍어라든가 뭐 7시 뭐 이런 것들 용어를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네. 저는 7시라는 얘기 지금 처음 들어요. 그런 말이 약간의 그 호남 비하로 쓰인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요. 네네네. 어쨌든 그래서 사랑에 실패했네요. 그분이랑은 뭐 잘 안 됐죠. 뭐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뭐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뭐 특정 사이트에서 호남을 비하하는 경우는 상당히 있습니다만,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그 부산과 대구 분들이 많습니다. 만나보면 저는 잘 통하던데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지금 어떤 지역적인 차별이나 뭐 이런 게 크게 뭐 비하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정치적인 논쟁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지역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병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호남 출신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호남 지역의 어떤 그 정치적인 구조가 워낙 동질적이니까, 예를 들면 공적인 제도 교육장인 교실이나 이런 데서도 보수 정치인에 대해서 뭐 그 바보, 나쁜 놈, 뭐 오만 욕들을 그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적인 어떤 그 제도 속에서도 너무나 긴장감 없이 타 지역에 대한 미움, 피해의식
이런 것을 표현하면서 그게 그대로 또 전달이 되면 그 미래는 어차피 전국에 있는 다른 분들하고 섞여 살아야 되는 다음 세대한테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좀 공동체 내에서 이런 긴장감이 좀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고요. 근데 이게 단시일 내에 뭐 교정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점점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부 현상이 있지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도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그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도 제기하고 또 고소 고발까지 하면서 투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호남 지역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그 의식이 건전합니까?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서도 오히려 어떤 그 보수의 가치나 편향된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호남의 이러한 편향된 교육만 일반화시켜서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교육 전반의 문제로 좀 이것은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호남 대안 포럼 이제 네. 좀 본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호남 대안이라는 거는 가만히 냅두면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오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이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미래를 그린 다음에 이 호남 대안 포럼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대안을 그려보겠다 이런 그 모임을 만드신 건지. 그 민주당이 일당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호남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시민사회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다른 이질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연합체적인 그런 성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국민의당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민생당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특별히 당적이 없이 이렇게 정말 자영업 하시면서 이런 걸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렇게 모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민주당만이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정치적인 아젠다들 말고 다른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해보고 성명도 내고 주장도 하고 이런 목적에서 단체가 결성이 돼서 시민단체가 과하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근데 또 시민단체 만드신 분들한테 제가 이걸 여쭤보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 근데 그동안 있었던 지적을 보면 뭐 광주는 제4의 도시 이런 표현도 있었고, 또 그 시민단체가 어떤 경제적인 배분 과정에서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광주의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러겠죠. 그 일반 시민분들께서 이런 그 시민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원정적이고 희생적인 이런 태도를 좀 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호남이 소외되고 차별받던 그런 시기, 그 독재 정권 아래에서 신음하였던 그 시기에 이 시민단체가 그분들과 맞서서 싸우고 자신을 희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분들에게 이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는 이런 게 좀 구축이 되었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은 뒤에서부터는 이 시민단체가 오히려 이제 기득권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 같으면 시민들의 개별적인 이익과 대비해서 시민의 이익과 맞지 않으면 그 시민단체에 대해서 거부할 줄도 알고 혼낼 줄도 알았는데, 광주는 아무래도 좀 더 원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좀 우리 시민들의 이익과 반대해도 좀 더 이해해주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의견이 예를 들면은 복합 쇼핑몰만 해도 찬성이 70%인데 결국에 위 상부층에서 정치 결정 구조로 갔을 때는 그걸 반대하는 쪽으로 이제 가버리는 게 그 괴리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주당만이 지배하고 있는, 그 민주당과 친한 시민단체만이 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 호남의 그런 현실에서 이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권력과 그 시민단체의 이해가 또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고 서로 공유를 했는데 그것과 생각이 다른 시민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다른 시민단체 그리고 다른 정치인이 없었죠. 그렇죠. 뭐 너무 시의원도 동질적이고.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렇죠. 구청장 그래서 거기에 예. 대해서 직접 의견을 얘기하려면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네네. 우리 대사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은 또 예전에 어려운 시절에서 깃발을 들고 싸웠던 분들에 대해서 너무 온정적이고 너무 관대하게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다. 네. 이런 근데 말씀이시죠?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죠. 바뀌고 그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광주 복합 쇼핑몰 이슈 네. 아니겠습니까? 광주 복합 쇼핑몰도 시민단체에서는 일방적으로 반대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제가 대표로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직접 모여서 이렇게 반대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시민단체에 원정적으로 이렇게 대했던 시민들의 의식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오히려 시민단체 너희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비난들이 좀 쇄도하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 호남대안포럼이 결성을 해서 아주 미약하고 소수지만 이런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일단 공론장에서 들려주니까 잠재되어 있던 우리 시민들의 여론도 여기에 딸려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요, 지역 내 분위기는 그 시민단체하고 관계,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하고 관계 문제는 점점 해결되고 있는 반면에 정치 지형은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지 않는 문제, 가령 우리 지역은 민주당 일당 독재에 가까운 이런 현실, 이 문제는 광주 분들의 노력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제도 정치권에서 정치를 하고 계신 분들이 빨리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역정당. 그러니까 네, 뭐 말씀하신 지역정당을 허용을 음. 하게끔 제도와 법을 바꾸신달지 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확대해서 소수의 의견이 제도권에 반영되게끔 이런 제도와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죠. 근데 이게 지금 그 기득권 양당의 어떤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안 바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이 문제를 절대로 광주 시민에게만 덤터기 씌우듯이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당법하고 선거법의 그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지역에서 얼마나 강하게 느끼시고 계시는지를 우리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광주에서 올라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듣고 좀 약간 걱정된다 싶었던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언급하신 그 뭔가 조포 깡패 출신의 사람이 5.18 그 구속 부상자회 회장이 된 그런 거는 이쪽 안에서도 화제였겠지만 밖에서 볼 때도 상당히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얘기는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광주 안에서 얘기를 할 때는 아유 저런 나쁜 놈 저거 정말 앵간히 해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광주 바깥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숨겨주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거 역사와 또 굉장히 정당성이 큰 부분에 기스가 난 것을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 내부에 뭔가가 골마 터지고 있어도 그것을 아주 선제적으로 잘라내고 골분 부분을 터트리는 노력, 개선하는 노력, 불투명성을 없애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공감은 가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는 바이고요. 아무래도 우리 고향이니까 5.18이라는 어떤 그런 우리 민주화 투쟁이라는 그런 것이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이제 금가고 훼손당하는 것이 우리 내부끼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외부에 나갔을 때 안 그래도 공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뭐 유공자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제 뭐 극단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북한군 침투설부터 해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괜히 그런 안 좋은 길이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자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격의 어떤 그런 빌미가 되고 우리의 어떤 자존심에 어떤 스크래치가 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계속해서 그런 거를 좀 그렇다고 터부시하면서 쉬쉬하고 이렇게 말을 이제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수면 위로 좀 끌어올리고 계속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터무니없는 어떤 그런 음모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결국에는 수면 위로 올려서 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작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네. 되게 공감이 네네. 가는 게 네. 그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네네. 터무니없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그렇죠. 안타깝지만 네. 그게 왜 터무니없는지를 인내심을 가지고 맞습니다. 설명하는 맞습니다. 그런 설명의 네. 제공이 되게 아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장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반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 주장에서 아예 그냥 조용하자 그래 버리면 또는 이 주장만 이제 마음을 다쳐서 그렇죠. 다쳐서 이제 화가 그냥 나니까. 아예 그냥 척지고 쟤네들이랑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 주장이 계속 이렇게 걸러져서 이렇게 이쪽에는 이쪽 의견만 들어가고 좌파 쪽에는 또 좌파 의견만 이렇게 들어가고 하다 보면 너무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렇게 건너게 되고 이렇게 반목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역 어떤 구도도 더 이렇게 공고해지게 될 것 같고. 건설적인 얘기가 네. 이루어지게끔 하는 노력을 이 대한 포럼을 통해서 하고 계신데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우리 회사장님?
그 지역 내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할 때, 지역민들의 정서와 감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좀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 일부 그 5.18 부상자회에 그런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들어가 있달지, 부정한 방법으로 유공자가 됐달지, 당연히 그런 문제는 밝혀져야 되지만, 그런 어떤 일각의 문제를 그 5.18 전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근거로 삼거나, 이제 이럴까봐 이제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것이죠. 저하는 것이죠. 근데 시민들의 감정 문제도 또한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하더라도, 당시에 그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신단 말이죠. 그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 앞에서 5.18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좀, 인간적인 면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좀 더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대한포럼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노력에 어려움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지역 그렇죠. 주민의 감성과 그 정서를 그런 고려해야 것을 되는, 고려해야 되고, 조심조심 네. 가야 되는 그 호남 대한포럼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네. 그런 뭔가 지금 태클하고 있는 아젠다가 어떤 게 있나요? 호남 대안 포럼을 통해서는 이런 대중 강연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호남 지역사회에 좀 알리는 역할에 치중을 하고 있고요. 강주에 이 자유시장 경제를 좀 더 부정하는 듯한 좀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분위기가 좀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시장 경제의 기회를 강주 시민들 누구나 공히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지금 복합쇼핑몰 유치 운동이랄지, 무등산 케이블카랄지, 지하철 2호선 교통 문제 개선이랄지, 이런 생활 밀착형 이슈들을 다루면서 강주가 시장 경제와 친했을 때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한편으로는 광주 전남 민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정치 지형의 변화를 좀 깨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일색 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 민주당에 반대하는 세력 또는 민주당에 대안이 되고자 하는 세력이 49%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일당 독재가 계속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일당 독재의 문제점을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크게 제기를 하고 있죠. 지난번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전국 최하위 투표율을 보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를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시민들의 염원과 뜻을 제도권에서 수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기성 정치인들이. 그래서 기성 정치인들이 그런 것을 못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장사하다 말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이런 단체 만들고, 현실 정치에도 뛰어들어 보려고 기회를 엿보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 생각이 들고, 오늘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것도 사실은 그 듣기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두 분이 해주신 얘기도 그 한 몇 걸음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 공감과 소통이라는 지역 간의 그 이해를 위해서 우리 마무리 삼아서 그 지역 내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얘기하실 기회가 많으실 테니까 광주 바깥에 계신 분들에게 뭔가 좀 알리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 당부하고 싶은 얘기, 지금 아까 좀 터무니없는 얘기들도 많이 들리는 게 되게 가슴 아프다는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광주 바깥에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좀 있으시면 해주세요. 우리 배 사장님부터. 네. 저는 이제 광주가 뭔가 특별하다, 광주만이 뭔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광주임과 함께 광주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찾아가는 광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 그 다수와 소수가 있고, 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광주를 그냥 일반화시켜서 거의 뿔난 도깨비 집단인 것 마냥, 이렇게 매도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광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힘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광주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강주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찾아가게 만드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데 다들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배척하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같이 모아서 살아가는 게 민주공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도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다르다고 비하하거나 그런 언행을 하신다면은 갈등이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어떤 정치 지형 자체가 영호남으로 나뉘어서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꼭 이렇게 영호남을 가를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과 지방에서의 문제를 좀 더 부각해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은 뭔가를 지금 이념으로 투쟁할 때가 아니라 지금 자기의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뭐 광주가 어떠고 뭐 대구가 어떠고 이런 걸로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광주 지역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계시고 설계하고 계시고 같이 공론장을 만들고 계신 두 분을 모셔서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좀 특성이 있어요. 광주 지역에 아주 과한 동질적인 정치 그 세력이라든가 또는 거기하고 너무 많이 밀접한 시민단체, 또 거기 결합된 이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은 매우 보편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가치와 원칙을 향해서 가는 길이고, 그 길을 향해서 갈 때 바깥에서 너무 광주를 특별하고 이상한 곳으로 취급하는 게 오히려 그 길을 더 늦춘다. 지금 이런 말씀을 아주 제가 저 가슴 깊이 새기면서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서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해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토가 되는 대한민국 동네방네 화이팅 외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동네방네 화이팅!